네, 안녕하세요. 토삼입니다. 네, 이번 28회차 승부패 저는 분석을 완료했지만 사실 네, 너무 어려운 회차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네, 별로 근데 긴 코멘트는 안 하겠습니다. 너무 어렵고 제가 분석을 해왔지만 여러분들께 어떤 식으로 도움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굉장히 그만큼 생각이 많은 회차인 것 같아요. 일단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FC 서울에서 김천 상무 경기를 보면서 느낀 거는 FC 서울이 김천 상무보다 흐름이 좋은 건 사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표율이 좀 다소 낮다라는 거를 저는 봤어요. 이게 FC 서울의 승으로 많이 느껴지는 경기였으면 분명 투표율이 더 높아야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경기는 어쨌든 좀 외면적인 면으로만 봤을 때는 FC 서울의 승 쪽이 굉장히 가깝다고 느껴졌고 무승부까지도 충분히 괜찮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김천 상무의 승을 애초에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거를 27개의 픽을 정도를 이제 다른 사람들의 픽을 모아봐가지고 좀 봐봤더니 아니 무승부가 이 22표나 몰려 있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나 이게? 이게 어느 수치냐면 지금 4번에 울산 경기, 9번에 가시와 그리고 10번에 뭐 요코하마 또는 6번에 있는 또 그 누구죠? 6번에 경기가 뭐였죠? 가와사키 이 팀들이 받고 있는 20개 이상의 표를 1번의 무승부가 받고 있는 건데 저는 이게 납득이 되질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네. 그렇지만 한번 속아보렵니다. 네. 아니 이렇게 많이 몰려 이 의미가 없이 이렇게 많이 몰려 있으면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1번은 그냥 고민 안 하고 단통부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랬고요. 이제 2번 경기인데 이제 후쿠오카 우라와예요. 근데 우라와가 원정에서 아마 1승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고 이제 이 경기를 딱 이제 분석을 해봤거든요. 근데 일단 상대 전적에서 우라와가 후쿠오카를 상대로 굉장히 압도적인 면을 보여줬다라는 건 알겠어요. 근데 이 경기를 딱 봤을 때는 승부패가 다 느껴지는 경기라고 봤습니다. 저는 특히나 무승부를 굉장히 많이 캐고 있는 우라와 입장에서 이 경기 역시도 사람들이 무승부를 많이 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무승부를 안 가져갈 수가 있나 이 경기? 이런 생각을 했고 다만 이제 홈에서 후쿠오카가 굉장히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으로 봤을 때 승무패가 다 느껴지는 경기가 아닌가. 왜냐면 이제 상대 전적으로 우라는 후쿠오카한테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번에야말로 후쿠오카가 우라를 잡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고 이제 27개 픽을 봤는데 또 오히려 사람들은 우라와 사이드를 보고 있다. 이게 압도적으로 우라로 느껴질 만한 경기인가 이런 생각을 해봐도 저는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밖에 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이게 우라와가 지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갖고 우라와 사이드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라와가 지금 원정에서 정배를 받고 있거든요. 저는 이럴 만한 경기는 아니라고 봐요 지금. 왜냐면 우라와가 지금 현재 원정에서 단일승도 거두지 못한 상태로 어 3무 4패를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후쿠오카는 홈에서 2승 5무 1패. 그러니까 무승부가 이 경기가 굉장히 많이 느껴지는 경기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네, 원정 쪽에 이렇게 많이 몰려 있다. 무승부가 충분히 고려됨에도 불구하고 원정 쪽에 이렇게 많이 몰려 있다. 저는 글쎄요. 특히 무승부가 정말 많이 느껴지는 경기인데 이 경기가 배당은 원정의 배당이 더 어렵네요. 진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이번 회차는 너무나 저에게는 너무나 힘든 회차라고 보고 있어요. 진짜로. 근데 정배인데 투표율은 또 더 낮고 사람들은 무승부를 굉장히 많이 보고 있는 경기인데 글쎄요. 어렵네요. 잠시만요. 이게 무승부를 가도 되는 건가? 저는 무승부를 가지 않겠습니다. 이거는 저는 단통패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단통패로. 어렵네요. 단통패 가보도록 하죠. 아무리 봐도 지금 원정에서 정배받을 경기는 아닌 것 같아. 그래 물론 상대 전적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게 이제 어, 무승부가 많이 느껴지는 경기인데 잠시만요. 하나만 더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어렵다.
여러분들은 이 경기가 어떻게 느껴지셨나요? 저는 예, 아무리 지금 분석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너무 어렵다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 회차인데 일단 보겠습니다. 아 금요일도 무승부가 굉장히 지배적이고 글쎄요. 예. 저는 결정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무는 가지 않도록 하겠고요. 그냥 우라와 사이드로 할게요. 예.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우라로 가겠습니다. 이게 어떤 결과를 불러일으킬지 지켜보죠. 아 근데 무가 진짜 많이 느껴지는 경기 맞아요. 근데 제가 이거는 40%가 넘어야 됐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말하면 무승부가 이 정도로 낮은 수치, 네 아니라고 봅니다. 네 정말 아니라고 봐요. 홈팀도 홈에서 무승부를 굉장히 많이 캐고 있고 원정팀도 원정에서 무승부를 많이 캐고 있고 그럼 무승부가 굉장히 강하게 느껴져야 되는 경기가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네, 3번 경기는 이제 전북현대 제주인데요. 사실 이 경기가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게 전북은 홈에서 굉장히 못하고 있어요. 무승부를 굉장히 많이 캐고 있지만 현재 흐름은 그래도 나쁘지 않은 흐름이라고 보고 싶습니다. 다만 이제 제주는 좀 약간 힘이 빠진 듯한 느낌이 보이죠. 3경기 동안 지금 현재 무승을 기록을 하고 있고 이런 경기인데 자 아무리 봐도 이거를 네, 아무리 봤지만 전 전북 사이드로밖에 생각이 들지 않았거든요. 애초에 제주 승은 일단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승 혹은 무에서 생각을 했는데 제주가 원정 3연패 3년간 없었다라는 데이터가 존재를 합니다. 네. 이걸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정말로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냥 네 무리하지 말고 승무로 가자. 네. 그냥 여기서는 내가 무리할 필요가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여기서는 승무로 픽을 했습니다. 네, 솔직히 네 이렇게 했어요. 음 오케이 네 승무로 했습니다. 이제 1, 2, 3번에 대한 고찰을 좀 말씀을 드려보면 1, 2, 3번을 다 통과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진짜 많이 통과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정배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모든 게 다 정배당이 뜨는 경우가 상당히 드물다라는 거죠. 네, 어쨌든 그걸 좀 알아두시면서 저는 이런 식으로 한번 픽을 해보도록 하겠다. 네, 이렇게 했고요. 다음에 이제 4번 울산 경기는 지우겠습니다. 이거는 아무리 봐도 울산 경기로밖에 안 보이는 경기예요. 솔직히. 예. 솔직히 말하면 이게 울산으로밖에 안 느껴지지 않나요? 네, 근데 승무패라는 게 저는 안 보이는 구간에서 무조건 이변이 뜨는 네, 게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울산 현대 지금 현재 79.8% 받고 있고 가와사키 80.8% 받고 있고 요코마리 77.9% 가시와 72.3% 근데 이 4경기 고득표를 받고 있는 4경기 중에서 저는 울산 현대만큼 제일 좋아 보이는 경기가 없는 것 같아요. 예. 울산 현대가 제일 좋아 보이거든요 진짜로. 그래서 울산 현대를 그냥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저는 지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냥 울산 현대 승 떠도 뭐 어차피 지울 거니까 라는 생각을 했고요. 다음에 이제 비셀고베 대 사포로인데 이 비셀고베 사포로가 저는 굉장히 무슨 느낌이 들었냐면 일단은 상대 전적에서 비셀고베가 사포로를 상대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왔어요. 승격하고 나서도 5승 2무 1패를 할 정도로 굉장히 이제 압도적인 면을 보여주고 있고 비셀고베가 사포로 상대로 4연승을 거둘 만큼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근데 이제 현재 흐름을 이제 한번 지켜봤습니다. 현재 흐름만 봐도 일단 비셀고베가 사포로한테 뭔가 꿀릴만한 네, 느낌도 아닌데 두 팀이 일단은 굉장히 흐름이 비슷하다고 봤어요. 물론 지금 현재 비셀고베보다는 사포로 비셀고베보다는 사포로가 더 나아 보이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건 맞고 어 모든 면이 일단은 네 사포로가 나아 보인다라는 느낌도 있어요. 현재 흐름만 봤을 때는. 근데 음 글쎄요. 네.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은 경기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 경기는. 네. 그래서 굉장히 어렵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진짜로. 이게 어떤 결과를 보일지. 5번 경기는 많은 사람들이 승패로 갈라서 가려는 모습, 무승부를 안 보려고 하는 모습이 보였고요. 저 역시도 이 경기는 무승부를 보지 않으려고 했던 게 무겁다라는 패턴이 존재했기 때문에 대각선으로 이런 식으로 네, 무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무는 지운 상태로 승 혹은 패해서 네,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이 경기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셨을지. 네. 저는 승 혹은 패면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솔직히. 그래서 5번은 승패로 일단은 결정을 했습니다. 5번은 승패. 그다음에 6번 가와사키 교토상가인데 이거는 솔직히 가와사키가 많이 유리해 보이는 경기잖아요. 아무리 봐도 예, 현재 흐름 자체에서 가와사키가 직전에 뭐 사포로한테 아니 사포로 아니고 쇼난한테 0대 4로 대패를 했는데 그런 서력을 여기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굉장히 지배적이겠죠. 근데 다만 이제 문제가 뭐냐면 홈팀에서 교토상가가 최근에 5경기에서 2승 2무 1패를 할 정도로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건데 근데 이제 가와사키가 원정에서 압도적인 면을 보이냐? 제가 봤을 때는 승과 무승부의 비율이 거의 또이또이 하기 때문에 왜냐면 지금 원정에서 4승 3무 1패거든요. 그래서 무승부의 사람들이 충분히 이변을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경기로 전 봤어요. 이 경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1등 투표율을 기록을 하고 있죠. 물론 이제 상대 전적에서 2승 9패로 교토상과 이 가와사키의 그 무승부가 없었다라는 점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최근에 가와사키가 원정에서 그렇게 엄청나게 압도적인 면을 보여주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무승부가 잘 많이 섞여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무승부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 경기다라는 생각을 했고, 근데 이게 1등 투표율인 이유는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에 단통 패를 결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이제 7번은 저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말씀을 드려보면 일단은 현재 흐름, 상대 전적 모든 게 가시마가 월등히 좋다고 봤어요. 근데 홈에서 도쿄가 굉장히 또 잘해주고 있는 면이 있기 때문에 원정의 단통승으로 볼 수는 있는 경기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상대 전적도 그렇고 뭐 현재 흐름도 그렇고 가시마가 도쿄 상대를 3연승을 하고 있고 5경기 동안 지고 있지 않고 이런 모든 점이 가시마가 되게 좋다라는 느낌이 있지만 제가 갖고 있는 데이터 두 팀의 상대 전적은 4번 연속인 적이 없었다. 근데 가시마가 한 3연승이고 도쿄가 3년간 홈 3연무가 없었고 뭐 가시마 3년간 3연무 없었고 뭐 이런 전적 이런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어 굉장히 어렵다라는 느낌을 받았고 7번도 승없다 무겁다 이런 패턴이 다 존재해서 이걸 어떻게 가져가야 되나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냥 지우는 게 마음 편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거는 지우기로 결심을 먹었습니다. 다음에 이제 쇼난데 세레소 오사카는 이것도 제가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는데 일단 1부 리그 승격 후 쇼나는 세레소 오사카 상대로 이겨본 적이 없어요. 컵 경기에서만 한 경기를 이겨봤고 쇼나는 3연승을 하고 있는데 네, 3년간 최대 연승입니다. 현재 3연승이기도 하고요. 쇼나는 3년간 최대 3연승이었다. 네, 현재 3연승이기도 하고 가와사키를 직전에 잡아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흐름을 달려가고 있는 쇼난이다. 그래서 세리스 오사카를 만났는데 현 흐름으로만 보면 솔직히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은 경기임은 분명해요. 그렇지만 저는 이 경기는 그냥 네, 세리스 오사카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 물론 패턴상에서 2연속 패배가 딱 한 번밖에 없었다라는 게 존재해가지고 제 마음이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진짜 너무 불편한데 저는 이게 세레스 오사카가 질 것 같은 경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냥 세레스 오사카의 승으로 결론을 내렸어요. 다음에 이제 가시와 대 시미즈인데 솔직히 이 경기가 굉장히 의심이 많이 되는 경기예요. 이게 왜 대체 70% 이상을 받는 투표율일까 이게 아무리 봐도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봐도 가시와는 시미즈를 상대로 가시와 홈일 때 5경기 연속 이기지 못하고 있을 정도고요. 그리고 가시와가 지금 현재 흐름이 좋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흐름으로만 봤을 때 이게 홈팀의 승이라고 절대 느껴질 만한 경기가 절대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이번 시즌 홈에서 5경기 연속 승리를 거두지 못하고 있을 만큼 굉장히 흐름이 별로거든요. 그래서 이 경기가 저는 사람들이 이변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경기인데 이거 74.1% 정말 모르겠어요. 이게 왜 이렇게 투표율을 많이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의 투표를 또 찾아봤더니 27개 중에 22표를 받고 있을 정도로 이 경기를 굉장히 세게 보고 있다라는 건데 저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이 경기가 어째서 이렇게 많이 좋아 보이는 경기일까? 그래서 그냥 속아보기로 했습니다. 네, 저는 이거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는 투표율이고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다음에 이제 요코하리와 이와타 경기를 말씀드릴 건데
일단 상대 전적과 요코하마의 뭐 3연승 이런 것까지는 뭐 요코하마가 좋아 보여요. 근데 이와타가 홈에서 요코하마를 상대로 3연패는 없다라는 이런 전적도 있고요. 현 흐름 자체가 원정팀의 유리함이 느껴지지만 홈 어웨이로만 따져봤을 때는 솔직히 두 팀 모두 다 해볼 만한 경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경기가 승무패가 다 느껴질 만한 경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했고요. 충분히 여기서 이변을 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왜냐면 홈팀이 그만큼 잘하거든요. 홈에서 지금 원정팀은 또 원정에서 그렇게 강한 면을 보여주고 있는 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경기가 충분히 이변을 많이 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근데 27개 픽에서 25개 픽을 가져갈 정도로 굉장히 세게 보고 있다.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4번 경기랑 10번 경기를 비교했을 때 어떻게 이게 똑같은 수치를 받을 수 있는 경기일까라는 생각을 해보시면 저는 제가 왜 4번을 이변을 가져갔고 10번을 왜 정배로 가져가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이 다 됐다고 봐요. 인천은 그냥 승을 갈 겁니다. 인천은 이거는 무승부도 많이 느껴지는 경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인천이 지금 현재 힘이 좀 많이 빠진 모습이죠. 승리를 많이 못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지금 현재 6경기, 7경기 동안 3, 예, 4무 3패를 기록할 정도로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이 경기가 그냥 인천이 무승부가 솔직히 많이 느껴지는 경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이 지금 다득표를 받고 있다. 그냥 인천의 승 타이밍을 많이 보고 있는 것 같고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인천의 승을 보고 싶습니다. 다음에 이제 사간토스 간바 오사카인데 이 경기가 또 굉장히 이상한 게 일단은 배당이 1.6킬이에요. 사간토스가. 네, 보시면 국내 배당으로 1.67을 받았는데 이렇게 받을 만한 경기 아니거든요, 진짜. 어, 네. 상대 전적도 뭐 그렇게 압도적인 것도 아니고 사간토스 홈에서 뭐 그렇게 압도적인 면도 아니에요. 3년간 4연무 단 한 번밖에 하지 않았고 간반은 리그 3년간 원정 2연패가 딱 한 번밖에 없었다. 근데도 저는 이게 왜 이렇게 배당이 왜 이렇게 낮은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솔직히 이거는 별로 여러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지 않고요. 저의 의견을 무시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경기는 정말 모르겠고요. 네. 27개 픽에서 17개 정도의 픽이 이제 홈팀의 승을 바라보고 있는 경기인데 저는 그냥 무승부를 가려고 합니다. 솔직히 이거는 제가 굳이 말씀 아무것도 안 드릴게요. 저는 이 경기에 대해서 아무런 코멘트도 하고 싶지 않아요. 너무 어렵다라는 느낌밖에 들지 않아가지고 그냥 무로 가겠다. 이것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대구 대 포항인데 저는 이 경기도 역시 여러분들께 자신이 없어요. 누가 이길지 전혀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지우고 싶다라고만 말씀을 드릴게요. 다만 제가 이제 패턴이 여기서 무겁다가 존재하긴 합니다. 이런 식으로 흘러갔을 때 계속해서 다른 결과를 쭉 나아가고 있는데 딱 한 번 겹치긴 하거든요. 근데 그냥 그걸 무시한 채로 그냥 무승부 없다라고 저는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래서 이 13번 경기는 무겁다를 배제로 승패 라인으로 이렇게 결정을 할 거고요. 다음에 이제 강원 대 수원은 이제 직전에 수원이 FA컵에서 강원을 잡아내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흐름 자체도 수원 삼성이 강원보다 훨씬 더 좋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원이 유리해 보인다라고 볼 수 있지만 수원이 이번 시즌에 원정에서 단 1승도 없고 3무 5패 5무 3패를 기록할 정도로 굉장히 어쨌든 승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가 또 승패가 다 느껴지는 경기라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근데 많이 어렵다. 저는 아유 진짜 여기서 이제 실증이 납니다. 솔직히 어떻게 이 경기를 가져가야 좋은 결과를 알 수 있을까? 근데 이제 14번에 4연속 패배가 단 한 번밖에 없다라는 저의 패턴을 믿고 수원 삼성의 승을 일단 배제를 했고요. 왜냐면 이제 승이냐 무냐 이거를 이제 결정을 해줘야 되는 건데 저는 그냥 승으로 가렵니다. 네. 추천드리고 싶지 않고요. 근데 이렇게 하니까 72,000원 픽 정도가 됐는데 여기서 이제 하나를 줄여서 그냥 갈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저는 솔직히 어떤 경기를 줄여서 나가 보고 싶냐면 이 대구 포항 대구 대 포항 경기를 네, 이걸 좀 그냥 패로 가보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 싶고 진짜 어렵다. 씨.
이렇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어렵지만 뭐 어쩌겠습니까? 이거 선택은 해야 되고 그래서 네, 이런 식으로 결정을 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제가 승부패 승률이 그렇게 좋지 않고요. 그럴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 정배 경기에 굉장히 이변을 많이 써요. 정말로. 이변을 정말 많이 보려고 하고 그래서 항상 네, 이렇게 등수에도 잘 들지 못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이게 저의 스타일이기 때문에 뭐 꿋꿋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기까지 해볼게요. 저는 토삼이었습니다.